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알쏭달쏭 나에 대해 배우는 시간 중에 아프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주제에 대해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팠거나 다쳐본 경험이 있나요? 그래요.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작게는 무릎이 까졌거나 크게는 피가 났을 때까지 여러 경험들이 있을 건데요. 지금 잠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많은 사건들이 떠오르죠. 다행히 지금 여러분 무사한 것 같아서 선생님은 안심이에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많이 다쳤거나 아파봤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다른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좀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아프면 어떻게 했었죠? 맞아요. 이렇게 너무 아프면 우리 어디론가 갔어야 했어요. 다 같이 말해볼까요? 네,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병원이란 곳을 갑니다. 여러분 어떤 병원에 가봤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다양한 이름들이 떠오르죠. 우리 한번 병원으로 떠나볼까요? 자, 여기에 우리 친구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자, 그럼 어떤 병원 어른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잼잼병원에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보이네요. 다들 모습이 달라요. 여기에는 약을 주시는 분도 보이시고요. 여기에서는 환자와 상담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어떤 걸 치료해 주시는 분일까요? 이분도 그러신 것 같죠? 여기에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신다. 그쵸? 여기에도 또 다른 환자를 봐주신 의사님이 계시네요. 옆에는 응급실도 있네요. 그쵸? 응급실 혹시 가본 친구 있나요? 크게 다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아플 때 찾아가는 곳, 즉 병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친구도 병원에 찾아왔어요. 쭉쭉쭉쭉쭉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숑. 그런데 병원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여러 가지 종류의 병원이 보이네요. 여러분, 자, 천천히 눈으로 한번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다양한 병원의 종류를 한번 훑어볼까요? 자, 여기서 내가 봤다고 생각하는 곳을 한번 입으로 말해봅시다. 약국, 응급실,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외과,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마지막으로 정신의학과. 병원마다 층수는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종류는 비슷합니다. 이 중에 자기가 가봤거나 아니면 들어봤던 병원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친구 잼잼이가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층에 내려야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아픈 곳을 잘 알고 그 아픈 곳에 맞는 병원을 가야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이 봐주시겠죠? 그래서 잼잼이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어떤 병원에 가야 내가 이곳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잼잼이의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몸의 어떤 곳이 아프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 어떤 종류의 병원에 가야 할까 하는 것이죠. 자, 이 10가지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10가지에 대해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대로 된 층수로 올라가려면 잼잼이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한번 줘봅시다. 자,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증상과 그에 맞는 병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내주는 증상 혹은 다친 곳에 대해 듣고 어떤 병원에 가면 좋을지, 어떤 층에 내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잼잼이는 요즘 따라 목이 너무 아프고 콧물과 기침이 계속 나와요.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네, 감기가 보통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보통 어느 병원에 갔었는지 기억나나요? 자, 잼잼이는 몇 층을 가야 할까요? 맞아요. 첫 번째는 이비인후과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비인후과 말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잼잼이와 2층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비인후과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음 중에 바로 자, 귀이자를 써서 이, 다음 비, 코비자를 써서 이비, 다음 마지막으로 인, 목과 식도 있는 이 기관지 이어주는 부분, 이 부분을 다 같이 통칭해서 치료해 주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맞아요. 이비인후과라고 합니다. 이비, 인, 후, 과. 여러분 기관지는 이 목에 있는 안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쪽이 아프면 인후통이 온다고 합니다. 자, 이비인후과에 대해 한번 첫 번째로 배워봤어요. 그러면 다음 한번 문제 들어볼까요? 잼잼이는 이번에는 멀리 있는 글자가 잘 안 보였어요. 교실에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써주는데 뭔가 갑자기 잘 안 보이고 침침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을 이렇게 찡그려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꽃가루가 날아다니는데 나갈 때마다 눈이 빨개졌어요. 그러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나한테 맞는 의사 선생님이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정답은 바로 안과입니다. 이번에는 잼잼이와 함께 6층으로 떠나볼까요? 자, 안과는 잼잼이의 눈을 봐주는 곳입니다. 자, 양쪽 눈을 봐주시는데요. 작게는 여러분 시력이 떨어질 때 시력 교정용 안경을 추천해 주시거나 시력을 검사를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는 눈이 빨갛게 되거나 눈병이 나거나 이렇게 눈과 관련된 질병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을 다 안과에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눈과 관련된 곳은 어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안과라고 합니다. 안과. 이제 눈이 아프면 안과를 찾아가면 되겠죠. 자, 다음 증상에 대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잼잼이가 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빨이 흔들리고 이가 아팠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주 가서 쉽죠? 자, 어떤 병원이었죠? 맞아요. 바로 치과입니다.
우리 많이 가는 편이죠, 치과는. 이는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는 정기검진도 받아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 치과 가기 무서워하는 친구 맞나요? 자, 그래도 이는 소중하니까 자주 찾아가 보면 좋겠죠. 자, 잼잼이와 함께 몇 층? 3층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가 아플 때 찾아가는 곳. 치과에서는요, 이렇게 있는 이 말고도 이 밑에 있는 잇몸까지 봐줍니다. 여러분, 잇몸, 입을 벌려서 잇몸 한번 찾아볼까요? 잇몸은 이렇게 이를 고정시키고 있는 이 윗니의 위와 아랫니의 밑에 있는 이 빨갛고 혀 같은 색깔의 부분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증상에 대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잼잼이와 함께 어떤 병원에 갈까요? 잼잼이는 하루는 발목을 삐었어요. 발이 너무 아파요.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어 올랐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걸 보니까 어머니께서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졌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잠깐 너무 무리하게 했더니 팔 부분에 근육통이 생겨서 근육이 너무 아팠어요. 이럴 때는 어느 병원에 가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바로 맞춘 친구도 있나 보네요. 자, 정형외과라는 곳에 갑니다. 혹시 정형외과 가본 친구 있나요? 자, 그러려면 몇 층을 가야 하죠? 8층에 한번 잼잼이와 떠나보겠습니다. 정형외과는 여러분,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우리 몸의 뼈대를 구성하는 이런 뼈 부분과 중요한 등뼈가 있겠죠. 이렇게 가슴뼈도 있고요. 이런 뼈를 봐주시는 부분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움직일 수 있게 뼈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봐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선생님들은 정형외과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에 관련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을 때도 정형외과에 가고요.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서 엑스레이 선 찍는다고 하죠. 그런 뼈만 나오는 해골 사진도 정형외과에 가서 찍습니다. 자, 이런 엑스레이 사진도 여기서 찍고요. 그래서 말은 어려운 것 같아도 의외로 찾아가기 그런 많은 양을 차지하는 병원이에요. 정형이란 것처럼 형태를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병원이니까 잊지 맙시다. 자, 다음 병원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이번에 잼잼이는 봄이 돼서 그런지 이상하게 피부가 간질간질했어요. 어쩔 때는 잼잼이가 못 먹는 땅콩을 먹을 때마다 생기는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자꾸 재채기도 나는데 이 피부가 제일 문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이렇게 붉은 반점이 생겼어요. 잼잼이는 이럴 때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자,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봅시다. 맞아요. 우리 피부에 이런 알레르기가 생기죠. 혹은 화상을 입거나 이렇게 피부와 관련된 병은 전부 다 피부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7층으로 떠나볼까요?
피부는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 몸의 전체를 차지하네요. 그쵸? 우리 몸의 전체를 덮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가 됐든 몸의 윗부분이 됐든 몸의 아랫부분 됐든 전체 피부를 덮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갈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점을 뺄 때도 피부과에 가서 빼고요. 아니면 화상 입어도 피부과에 가고요. 아니면 피부에 뭐가 났거나 그럴 때도 다 피부과에 가서 치료합니다. 자, 갈 일이 많죠. 어머니, 아버지도 피부과에 가실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기억해 두자고요. 다음입니다. 자, 다음에는 갑자기 밤이 되었는데 잼잼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잼잼이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 돌아다녀 봤지만 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부모님이 급하게 연락해서 잼잼이는 어떤 차를 타고 실려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잼잼이? 여러분 아까 병원 찾아오기 전에 잼잼병원 옆에 자그맣게 있는 건물 봤나요? 맞아요. 바로 응급실입니다. 혹시 응급실 가본 친구 있냐고 선생님이 물어봤었죠. 응급실은 응급하다는 말 그대로 밤이나 아니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크게 다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상황에 찾아가는 응급한 환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잼잼이는 밤이 되었을 때는 1층에 있는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응급한 환자만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되는 곳으로 큰 병원 위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응급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한 환자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잼잼이는 요즘 따라 계속 우울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럴 때는 어떤 병원에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는 가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찾아봤나요? 우울할 때 아니면 마음이 아플 때 가는 병원. 맞춘 친구도 있네요. 자, 바로 정신의학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마음하고 비슷한 단어죠. 우리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많이 속상하면 크게 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 가는 곳은 정신의학과입니다. 기억해 두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처럼 어린이 때는 갈 일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지만 주로 어머니 위주로 여성 어른 위주로 가는 곳이지만 들어본 적은 있는 산부인과도 한번 기억해 놓을까요? 자, 아기 출산이나 그 외에 생식기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곳은 산부인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랑 아직 하나 안 배운 마지막에 보이지 않나요? 혹시 찾은 친구 있어요?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소아청소년과라는 곳입니다. 들어본 적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지금도 자주 갈 거예요. 소아청소년과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 소아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라서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일 때 주로 찾아가는 곳이에요.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들께서는요,
이 많은 종류의 병들이 많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 나이대 걸리기 쉬운 병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사를 맞거나 어렸을 때 뭐 예방접종하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거나 이렇게 간단한 병들은 주로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많이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심한 병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해주셔서 다른 병과 관련된 전문 병원으로 보내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주로 많이 가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아플 땐 어느 병원에 가보는지에 대해 한번 배워봤습니다. 모두들 다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었나요? 이제 잼잼이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플 때는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받으면 좋을지 한번 잘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 수업 마치기 전에 우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면 어떤 병원을 찾아갈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금방 뭐라고 했죠? 코로나19 같은 병은 어떤 병이라고요?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맞아요. 병이라고 합니다. 병은 병인데 전염되는 병. 여러분 친구한테 병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해져서 감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심하지 않은 병이면 몰라도 코로나19와 같은 목숨을 위협하는 전염병인데 내가 주위에 그냥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아무리 내가 급하고 그런 상황이라도 병원에 무작정 찾아가서는 그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과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돼요. 그래서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무작정 병원을 찾아가기보다는 일단 신고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본 뒤에 병원에 찾아가야 합니다. 무작정 찾아가서는 안 돼요. 모르겠으면 일단 119로 연락해서 한번 어떻게 내가 전염병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어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요. 자, 오늘 이번 시간 병원의 종류에 대해 배워보면서 소중한 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학습 시간이었어요. 다들 즐거웠나요? 재미있게 배웠기를 바래요. 그럼 이번 수업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